미군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에 사는 최재훈 씨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빗방울이 세탁소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옛 추억을 깨우는 듯 했다. 재훈이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때 묻은 사진첩을 펼쳤다. 70살이 된 그의 손은 이미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모습을 어루만질 때만큼은 여전히 떨렸다. 에밀리. 입 밖으로 흘러나온 그 이름은 40년이 넘도록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미소를 바라보며 재훈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1975년 그 운명적인 봄날로. 세탁소 뒷방은 비좁았지만 재훈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여기서 그는 매일 밤 에밀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새겼다. 드럼 세탁기가 돌아가는 단조로운 소리 사이로 1975년 그 미군 부대에서 처음 만난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저기, 괜찮으세요? 그때 에밀리가 건넨 첫 말이었다. 재훈이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이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재훈이의 마음속 그리움이 하늘로 올라가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재훈은 1975년 의정부에서 에밀리와 만났던 첫날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시레이션 100박스, 담배 50카톤, 그리고 군용 담요 200개입니다. 재훈이는 서류를 정리하며 미군 상사에게 건넸다. 23살의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군납업체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유신 정권의 무거운 분위기와 남북 대치의 긴장감이 온 나라를 짓누르던 시절이었다. 생크 유 미스터 파크. 상사가 서류를 받아들 때 재훈이의 시선이 부대 사무실 한 구석에 머물렀다. 거기서 한 여인이 타자기를 치고 있었다. 금발의 머리카락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고 집중하는 모습이 고요하면서도 아름다웠다. 저분이? 아, 에밀리 잔선. 우리 부대 사무원이야. 좋은 아가씨지. 상사의 말에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에밀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잠깐 이쪽을 바라봤을 때 재훈이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파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곧 시선을 돌렸고 재훈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로 재훈이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납품을 위해 부대를 찾았다. 처음 몇 번은 서로 눈인사만 나누었다. 재훈이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에밀리는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이 전달서 확인해 주세요. 재훈이가 건넨 서류를 받으며 에밀리가 말했다. 응, 알겠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화였지만 재훈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성처럼 들렸다. 에밀리의 한국어는 어색했지만 정성스러웠고 그녀가 이 낯선 땅에서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이 재훈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4월의 어느 오후 재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했다. 창고에서 물건을 확인하던 중 에밀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급하게 뒤쪽으로 가보니 2명의 미군이 에밀리를 벽에 몰아세우고 있었다. 컴온 에밀리. Just one drink with us. Please leave me alone.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재훈이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이봐, 뭐 하는 거야? 재훈이의 외침에 두 미군이 돌아봤다.
그들은 재훈이를 보며 비웃었다. 코리언 보이 완츠 투 비 어 히로. 하지만 재훈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비록 영어는 서툴렀지만 자신의 온몸으로 에밀리를 보호했다. CSAID NO. 고어이.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다행히 상사가 나타나 상황이 정리됐다. 두 미군은 꾸중을 듣고 자리를 떴고 에밀리는 재훈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며칠 후 에밀리는 재훈이를 피하기 시작했다. 서류를 전달할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다. 어느 날 오후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재훈이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녀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혹시 자신 때문에 에밀리가 더 곤란해진 건 아닐까? 그날 밤 재훈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에밀리의 파란 눈동자에 어린 슬픔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도 이 낯선 땅에서 혼자 버텨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 가슴이 저며왔다. 5월이 되자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에밀리가 재훈이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저번에 고마웠어요. 별거 아니에요. 재훈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부터 둘 사이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다.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김치찌개. 아, 그런데 매울 거예요. 매운 거 좋아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재훈이는 에밀리가 단순한 미군 사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녀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다. 한국에 온 이유도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라 동양 문화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여기 와서 많이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에밀리의 말에 재훈이는 가슴이 벅찼다. 자신의 나라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이 고마웠다. 어느 날 재훈이는 용기를 내서 에밀리에게 한강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해질 무렵의 한강은 정말 아름다워요. 에밀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나랑 같이 가줄래요? 토요일 오후 재훈이와 에밀리는 한강변을 걸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였고 봄바람이 에밀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재훈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강물보다 내가 더 아름다워. 여기서 자주 오나요? 어릴 때부터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무슨 생각을요? 재훈이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요. 아버지 사업도 어렵고 이 나라 상황도 불안하고 때로는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에밀리가 재훈이를 바라봤다. 그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저도 그래요. 미국에서는 뭔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것들이요? 에밀리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좋은 사람. 저를 지켜주려는 사람. 재훈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한강변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에밀리는 자신의 꿈에 대해, 재훈이는 가족에 대해 털어놨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둘 다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몇 주 후 부대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한국인 남자가 에밀리랑 이상한 사이래. 에밀리가 코리안 보이와 데이팅한다는 소문이 있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에밀리는 점점 위축됐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일부 미군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신이 소문 때문에 난처하면 나도 물러설게요. 재훈이가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다. 에밀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당신 진심이에요?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힘들어한다면 힘들지 않아요. 소문이 무서워서 좋은 사람을 포기할 순 없어요. 에밀리의 단호한 말에 재훈이는 감동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부대장이 에밀리를 불러 경고했고 재훈이의 아버지도 소문을 들었다. 아들아, 미군 여자와 어울리지 마라. 좋을 게 없다. 아버지, 그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우리 가문의 먹칠하는 거다. 재훈이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지만 답은 하나였다. 에밀리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 6월의 어느 비 오는 날 재훈이는 에밀리를 찾아가 마음을 털어놨다. 에밀리, 난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난 당신을 지킬 거예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나도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 낯선 땅에서 당신만이 진짜로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밤 재훈이는 결심했다. 에밀리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비록 험난한 길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1975년 7월 재훈이는 마침내 가족에게 에밀리와의 관계를 공개했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다. 미군 여자랑 결혼한다고? 미쳤니? 그럼 아예 인연을 끊고 가.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형들은 재훈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재훈아, 정신 차려라. 그 여자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미국으로 돌아가면 너 따위는 금세 잊어버릴 거야. 가족들의 말은 재훈이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에밀리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친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미군 여자랑 결혼? 너 제정신이야? 저러다가 버림받겠지. 미국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끝이야. 한국 여자도 많은데 굳이 왜? 조롱과 질투가 섞인 말들이 재훈이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에밀리 역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대 동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반대했다. 에밀리, 당신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인과 결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부모님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사랑? 그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야. 현실을 보세요. 전화를 끊은 후 에밀리는 혼자 울었다. 하지만 재훈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8월 에밀리에게 미국 본토로 전속 명령이 내려졌다. 부대장이 개인적으로 그녀를 불러 말했다. 에밀리, 이건 내 미래를 위한 거야. 한국인과의 사랑은 내 커리어에 도움이 안 돼.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귀국해서 미국인과 결혼해.
그날 밤 재훈이와 에밀리는 한강변에서 만났다. 둘 다 울고 있었다. 어떻게 하죠? 어렵네요. 그럼 나랑 미국에 가요. 재훈이의 말에 에밀리가 놀랐다. 뭐라고?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 무조건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가족은? 일은? 재훈이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내 가족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9월 재훈이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인생이에요. 가거라. 다시는 집 문턱도 밟지 마라.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도 재훈이는 굴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돈과 함께 그는 에밀리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후회하지 않아요? 기내에서 에밀리가 물었다. 전혀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아요. 1975년 10월 15일 재훈이와 에밀리는 시애틀에 도착했다.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애틀의 첫 겨울은 혹독했다. 재훈이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의 작은 세탁소를 인수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손님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배워나가요. 우리에게는 시간 많아요. 에밀리가 재훈이를 격려했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첫 번째 아이 마이클이 태어난 1977년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다. 밤새 아이를 돌보고 낮에는 세탁소를 운영해야 했다. 두 사람 모두 지쳐갔다. 여보, 이달 임대료를 못 낼 것 같아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세탁소 수입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다. 재훈이는 밤에는 택시 운전을, 에밀리는 파트타임 사무직을 병행했다.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 날들이 계속됐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어느 날 밤 지친 에밀리가 중얼거렸다. 무슨 말이야? 결혼. 미국행. 모든 게 꿈 같았는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재훈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에밀리가 후회하는 건 아닐까? 에밀리,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당신이 말했잖아요. 소문이 무서워서 좋은 사람을 포기할 순 없다고. 기억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무서워서 우리 사랑을 포기할 순 없어요. 에밀리가 재훈이의 품에 안겼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재훈이의 성실함과 에밀리의 꼼꼼함으로 레이니어 벨리의 세탁소는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으로 장사가 늘었다. 두 번째 아이 사라가 태어난 1982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네, 우리가 해냈네요. 하지만 작은 다툼들은 계속됐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육아 방식의 차이, 경제적 스트레스 등이 두 사람을 힘들게 했다. 왜 손님 접대를 다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영어를 더 잘하잖아요. 나도 피곤하다고요. 이런 사소한 다툼 후에는 항상 화해가 뒤따랐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텼어요. 우리 둘이니까 가능했어요.
1985년 마이클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인종차별도 물론 있었지만 아이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컸다. 마이클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야 해요. 여기서 살려면 영어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나라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재훈이는 아이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까봐 걱정했고, 에밀리는 아이가 미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기를 원했다. 당신은 몰라요. 이방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안다고요. 내가 한국에서 겪은 차별을 벌써 잊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 다른 방에서 잤다. 하지만 새벽에 재훈이가 에밀리의 방으로 찾아갔다.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마이클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에요. 당신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결국 두 사람은 절충안을 찾았다. 주말에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명절도 챙기되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1988년 여름, 네 식구는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재훈이가 중고밴을 사서 워싱턴주 올림픽 반도를 돌아보는 여행이었다. 시애틀에서 출발해 타코마를 거쳐 올림피아와 루비 해변까지 보름간의 긴 여행이었다. 엄마,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처음 알았어요. 마이클이 루비 해변에서 신나게 뛰어다녔다. 사라도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즐거워했다. 우리 가족만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에밀리가 재훈이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낸 보상처럼 느껴져요. 그날 밤 네 식구는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두 사람은 미국 곳곳을 여행할 기회가 생겼다. 1992년 여름, 마이클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념으로 가족 모두가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났다. 시애틀에서 출발해 오레곤주 포틀랜드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건너며 재훈이는 감회가 새로웠다. 17년 전에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가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할리우드 사인을 보고 디즈니랜드에서 온 가족이 동심으로 돌아갔다. 샌디에이고 해변에서는 석양을 바라보며 미래를 다짐했다. 마이클이 의대에 진학하고 사라가 대학교에 입학한 1995년 봄, 재훈이와 에밀리는 둘만의 동부 여행을 떠났다. 시카고에서 출발해 디트로이트, 피츠버그를 거쳐 뉴욕에 도착하는 10일간의 여행이었다.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에서 두 사람은 20년 전 한강변에서의 약속을 떠올렸다. 그때 우리가 이런 날을 꿈꿨을까요? 꿈꾸지도 못했죠. 하지만 이루어냈어요.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새로운 다짐을 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마이클의 의대 졸업을 축하하며 온 가족이 서부 대장정에 나섰다. 시애틀에서 시작해 몬태나에, 옐로스톤 국립공원까지, 그곳에서 와이오밍을 지나 콜로라도, 덴버까지 2주간의 긴 여행이었다. 옐로스톤의 간헐천을 보며 재훈이는 말했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작은지 알겠어요. 로키 산맥을 바라보며 에밀리가 대답했다. 그래도 우리 사랑은 저 산보다 훨씬 더 높고 아름다워요. 1999년 재훈이에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왔다.
세탁소에서 쓰러진 재훈이를 발견한 에밀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은 괜찮을까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재훈이를 본 에밀리는 눈물을 쏟았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의료비 부담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다. 마이클이 의사로 막 개업한 상황에서 재훈의 병원비까지 겹치니 경제적으로 다시 어려워졌다. 세탁소를 팔까요? 아직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에밀리가 재훈이의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 세탁소를 지켜나갔다. 60대의 그녀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건강을 회복한 재훈이와 에밀리는 2001년 봄 남서부 여행을 떠났다. 시애틀에서 출발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거쳐 애리조나 그랜드 캐니언, 그리고 유타주 자이온 국립공원까지 3주간의 여행이었다.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에서도 두 사람의 눈에는 오직 서로만 보였다. 25년 전 한국을 떠날 때 이런 풍경을 볼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랜드 캐니언의 일출을 보며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감사함이 복받쳐 올랐다. 우리 참 멀리 왔어요. 아직도 더 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재훈이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셨다. 어머니. 28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재훈이를 알아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다. 내 아들. 내가 너를 너무 매정하게 보냈구나. 에밀리도 한국어로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어머니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생 많았겠구나. 내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마워. 그날 밤 재훈이와 에밀리는 한강변을 다시 걸었다. 28년 전 처음 데이트했던 그 장소에서. 변한 게 많네요. 사람만 안 변했어요. 재훈이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한 이 긴 여행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과 함께였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라의 결혼을 앞두고 온 가족이 남부 여행을 떠났다. 시애틀에서 출발해 텍사스 오스틴,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조지아 애틀랜타, 테네시 내시비를 거쳐 플로리다, 마이애미까지 3주간의 대장정이었다. 오스틴에서는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젊은 시절을 그리워했다. 뉴올리언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재즈 음악에 맞춰 춤도 추었다. 40년 전 한강변에서 춤추자고 했던 것 기억해요? 부끄러워서 못 췄죠.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마이애미 비치의 백사장에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새로운 꿈을 꾸었다. 2008년 이번에는 에밀리에게 유방암 진단이 내려졌다. 재훈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의사 선생님, 치료하면 괜찮아질까요? 초기니까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과정이 힘들 겁니다. 에밀리의 치료 기간 동안 재훈이는 간병과 세탁소 운영을 혼자 감당했다. 에밀리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을 잃었을 때 재훈이도 함께 삭발했다. 당신 혼자 힘들게 하기 싫어요. 바보. 머리카락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건강한 게 최우선이에요.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에밀리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우리 또 이겨냈네요. 네, 또 이겨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며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마이클의 아들 제이크, 사라의 딸 로즈까지.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쁨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세탁소로 뛰어오는 소리에 재훈이와 에밀리는 웃음꽃을 피웠다. 2012년 여름 4대가 함께하는 마지막 대가족 여행을 떠났다. 시애틀에서 출발해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까지 2주간의 여행이었다. 요세미티의 하프돔을 바라보며 재훈이가 말했다. 제이크, 할아버지가 한국어 가르쳐 줄까? 네, 할아버지. 재훈이는 손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자기 뿌리를 전해주었다. 에밀리는 손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었다.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2015년 재훈이에게 경미한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간혹 에밀리의 이름을 잊거나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여보, 나 뭔가 이상해요.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속으로 두려웠다. 만약 재훈이가 자신을 잊는다면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었다. 에밀리는 재훈이와 함께 매일 그린레이크 공원에서 산책하고 옛 추억을 되새기며 기억을 되살리는 훈련을 했다. 1975년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해요? 물론이죠. 당신이 타자기 치고 있었어요. 햇빛이 머리카락을 비추는 게 천사 같았거든. 맞아요. 그때 제가 뭘 입고 있었는지 기억해요? 파란색 블라우스, 하얀색 스커트. 이런 대화들이 재훈이의 기억을 지켜주었다. 2018년 두 사람은 마침내 세탁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43년간 운영했던 세탁소를 젊은 한국 부부에게 넘겼다. 우리 인생이 다 여기 있었네요. 에밀리가 세탁소를 둘러보며 말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였으니까.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세탁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43년간의 추억이 깃든 그곳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재훈이는 캐피털 힐의 작은 아파트에서 여전히 그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다. 에밀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손자 제이크가 대학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제이크야, 잘 지내고 있니?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그리 오래 사랑할 수 있었어요? 재훈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45년간의 결혼 생활, 8번의 큰 위기, 수많은 갈등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어. 매일매일 서로를 믿어주는 것. 힘들 때도 화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단다.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았지.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선택이 자연스러워져. 전화를 끊고 나서 재훈이는 에밀리를 바라봤다. 75살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1975년 그 미군 부대에서 처음 본 천사 같았다. 뭘 그렇게 봐요? 당신이 예뻐서요. 이 나이에 무슨. 에밀리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레는 마음은 그대로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잡았다. 창밖에는 시애틀의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여보,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에밀리의 질문에 재훈이가 미소 지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언제나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45년간 함께 이겨낸 모든 시련들이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1975년 한국에서의 운명적 만남,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반대, 낯선 땅에서의 생존 투쟁,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문화적 갈등. 그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가며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약속이고 매일매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만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시애틀의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45년 전 그날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듯 했다. 재훈이와 에밀리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사랑해요, 에밀리. 재훈 씨, 나도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이다. 2023년 봄, 재훈이와 에밀리는 결혼 48주년을 맞았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마이클이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훈이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살아온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1975년부터 2023년까지 48년간 함께 이겨낸 모든 시련들이 그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쉽지 않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재훈이와 에밀리의 48년간의 여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시애틀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며 내일 또 어떤 하루를 함께 만들어갈지 꿈꾸면서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아름다운 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재훈이와 에밀리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된다. 평생을 건 사랑, 그 아름다운 여정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